혹시 약상자 한편에 자리 잡은 그 비타민C를 이것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피곤할 때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으면 좋죠. 하지만 그건 비타민C가 가진 어마어마한 힘의 아주 작은 일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몸을 돌보고 고쳐주는 보이지 않는 몸속 주치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똥이 이렇게 좋은 걸 매일 챙겨 먹는데도 나는 왜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당연히 드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섭취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언제 먹느냐, 그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음식과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비타민C는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입니다. 반드시 밖에서 채워져야만 하는 필수 존재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귀한 비타민C를 단순한 피로 회복제가 아니라 온몸의 세포를 살리는 진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원 갈 일이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한 몸속 주치의 비타민C가 대체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3가지 기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속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입니다. 밖에 내놓은 새가 붉게 녹슬고 깎아놓은 사과가 누렇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매일 늙고 병들어갑니다. 숨만 쉬어도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독한 찌꺼기가 쌓이거든요. 이게 바로 만성 피로의 주범이자 관절을 쑤시게 하고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비타민C는 이 지긋지긋한 몸속의 녹과 찌꺼기를 매일같이 반짝반짝하게 닦아내는 가장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씨들을 끄는 소방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을 다시 짓는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콜라겐이 단순히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잇몸을 튼튼하게 붙잡고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무릎 연골을 탱탱하게 지탱하는 생명의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C가 없으면 우리 몸은 이 중요한 콜라겐을 단 한 조각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치 시멘트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벽돌만 쌓아 올린 집이 금방 무너지듯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져 터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주저앉고 연골이 닳아지는 겁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기둥과 벽을 세우는 시멘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뇌와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입니다. 혹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한 날이 많지 않으셨나요?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라 녹쓰는 위험에도 가장 취약합니다. 비타민C는 이 소중한 뇌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몸속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무너진 몸을 다시 세우는 건축가, 그리고 우리의 정신까지 맑게 지켜주는 파수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비타민C를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이자 비타민C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자, 비타민C가 우리 몸의 든든한 주치의이자 튼튼한 건축가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든든한 주치의가 자리를 비우고 건축가가 파업을 선언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처절한 비명을 지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신호들을 그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며 넘겨버리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그냥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비명소리이자 더 늦기 전에 알아달라는 빨간 경고등입니다. 첫 번째 비명은 바로 우리 몸에서 들려옵니다. 혹시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살짝 비치지 않으세요?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서 며칠씩 오래 가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야말로 혈관이라는 파이프를 튼튼하게 만드는 시멘트, 즉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에 녹이 슬고 약해져서 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쉽게 터지고 피가 새어나오는 것이죠. 단순히 잇몸이 좀 약해졌네 할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 뇌혈관부터 심장혈관까지 모두가 지금 비상 상태라는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피부가 보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예전처럼 촉촉한 윤기가 돌지 않고 피부가 버석버석하고 푸석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작은 상처가 나도 예전처럼 금방 아물지 않고 오래도록 거뭇한 자국이 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비추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고 흐릿해졌다는 건 밤낮으로 일해야 할 우리 몸속 건축가들이 지쳐서 연장을 놓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수공사가 더딜 수밖에요. 대포를 새로 만들고 망가진 곳을 고치는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몸의 슬픈 외침인 것이죠. 세 번째,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분명 7시간, 8시간을 잤는데도 누가 내 몸을 밤새 두들겨 팬 것처럼 청은망은 무겁고 감기가 한번 스치기만 해도 남들은 일주일이면 낫는 걸 한 달 내내 앓고 계시진 않나요? 이것은 우리 몸의 독소 청소부가 파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치우지 못하니 에너지 공장이 멈춰서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고 결국 외부의 바이러스를 막아내야 할 면역력이라는 국경의 방어벽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잇몸 출혈, 잦은 멍, 거친 피부, 그리고 만성 피로. 이 모든 신호는 제가 꾸며낸 게 아닙니다. 모두 비타민C 부족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깜빡이는 것과 같습니다.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언젠가 차가 기울어서 멈춰러 서겠죠.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우리 몸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지긋지긋한 경고등들을 보셨죠? 이제 그 경고등을 끄고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중요한 실천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아셔도 오늘 영상 보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비타민C는 양보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동안 먹으나 마나 했던 비타민C가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보약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아침 식사 후에 하루치 두세 알을 한꺼번에 물과 함께 꿀꺽 삼키실 겁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안타깝고 아까운 행동입니다. 마치 바싹 마른 화분에 물 한 바가지를 그대로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화분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죠. 나머지는 그대로 화분 밑으로 다 흘러나가 버리고 맙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인 수용성 비타민C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어서 필요한 양을 빼고는 고작 두세 시간 만에 전부 아까운 노란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나누어 먹기입니다. 우리 몸의 일꾼이 비타민C를 아침에만 반짝 출근시키지 말고 하루 종일 우리 몸속에 머물며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식후 3단계 복용법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마친 바로 그 직후에 드시는 거죠. 왜 꼭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할까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C는 산 성분이라 빈속에 드시면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마치 폭신한 쿠션처럼 위를 감싸주어 속 편안하게 비타민C를 받아들이게 돕는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갈 때 비타민C의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도와가며 우리 몸속으로 더 잘 흡수되는 거죠. 우리 혈액 속 비타민C 농도는 섭취 후 3, 4시간이 지나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아침에만 드셨다면 정작 세포가 지치고 피곤한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몸속에 일꾼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 이것이 우리 몸의 주치의를 24시간 내내 곁에 두는 비결입니다. 혹시 위가 너무 약해 걱정되신다면 산 성분을 줄인 중성 비타민C를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고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내 몸을 바꾸는 기적을 만듭니다. 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챙겨 드시는 3단계 복용법은 완벽하게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효과를 2배, 3배로 더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궁합의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비타민C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먹으나 마나 한맹물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지금부터 비타민C의 최고의 짝꿍과 최악의 회피꾼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비타민C와 만나면 능력이 폭발하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철분입니다. 여러분, 어지럼증이나 기운 없는 증상이 자주 있으시죠? 바로 피를 만드는 철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철분은 원래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깐깐한 성분입니다. 이때 비타민C가 나서서 이 깐깐한 철분을 우리 몸이 쓰기 좋은 형태로 부드럽게 바꿔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철분과 함께라면 피를 만들고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시금치나 멸치를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귤을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짝꿍은 콜라겐과 물입니다. 앞서 비타민C가 우리 몸의 건축가라고 말씀드렸죠? 콜라겐이 벽돌이라면 비타민C는 시멘트입니다. 족발이나 닭발처럼 콜라겐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의 혈관과 연골이 훨씬 더 튼튼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C라는 배가 우리 몸속 강을 여행하려면 충분한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모금이 아니라 꼭 충분한 한 잔의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C를 순식간에 도망치게 만드는 최악의 회피꾼입니다. 첫 번째 회피꾼은 바로 커피와 녹차입니다. 시구의 커피 한 잔, 정말 포기하기 힘드시죠? 하지만 비타민C를 드신 직후의 커피는 내 돈 주고 산 보약을 그대로 하수구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이 비타민C를 붙잡고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커피와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비타민C, 섭취 후 최소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회피꾼은 술과 탄산음료입니다. 우리가 아는 술이 들어오면 모든 일을 멈추고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비타민C를 연료처럼 태워버립니다. 탄산음료 속 성분 역시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죠. 마지막 회피꾼은 의외로 칼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C와 칼슘을 함께 먹으면 서로 자기가 먼저 흡수되겠다고 싸우는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결국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말죠. 비타민C는 식사 직후에, 칼슘은 잠들기 전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철분, 콜라겐과는 단짝 친구, 커피, 술, 칼슘과는 잠시 멀리. 이것이 바로 비타민C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궁합의 법칙입니다. 이제 비타민C의 최고의 짝꿍과 최악의 회피꾼까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똑똑하게 드실 준비가 되신 거죠?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엮어 평생 건강을 지켜줄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하루 실천 계획을 완성해 드릴 차례입니다. 보물지도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첫걸음을 뗄 시간입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 후 드시는 비타민C 하나는 하루에 시동을 거는 활력의 황금 열쇠입니다. 밤새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노폐물과 독소가 쌓입니다. 마치 밤새 닫아둔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는 것과 같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찌부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비타민C가 들어가면 이 몸속의 녹과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며 온몸의 세포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하게 해주는 세포들의 모닝커피와도 같은 첫 번째 에너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침엔 활력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허리, 점심입니다. 점심 식사 후 드시는 비타민C 하나는 오후의 기운을 책임지는 든든한 에너지 충전기입니다. 점심 식사 후 스르르 눈이 감기고 나른해지는 식곤증. 다들 경험해 보셨죠? 몸에 에너지가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휴대폰 배터리가 20% 남았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이때 비타민C가 들어가면 꺼져가는 불씨에 마른 장작을 넣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다시 활활 돌려줍니다. 오후에 나른함을 이겨내고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힘을 확실하게 보충해주는 것이죠. 점심 식사 때 먹은 음식의 영양소가 에너지로 잘 쓰이도록 돕습니다. 잊지 마세요. 점심엔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마무리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후 드시는 비타민C 하나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을 되살리는 회복의 보약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피부와 혈관, 연골을 새로 만드는 대규모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비타민C는 이 위대한 보수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재이자 이를 지휘하는 현장 감독입니다. 밤새 일할 우리 몸속 일꾼들에게 연장과 재료를 넉넉히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밤새 튼튼한 집을 짓겠죠. 다음날 아침 젖은 소미불처럼 무거운 몸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게 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밤엔 회복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딱 3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엔 활력, 점심엔 에너지, 밤엔 회복. 이 간단한 3단계 루틴이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몸을 근본부터 바꾸는 가장 위대한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머님, 아버님의 10년 뒤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타민C가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몸속 주치의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치의를 하루 종일 우리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 3단계 복용법도 알게 되셨죠? 어떠세요? 사실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습관이죠. 하지만 저는 이 작은 습관의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매일 적금통에 동전 하나씩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티도 나지 않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어느새 든든한 목돈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요. 오늘 실천하는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바로 당신의 모든 세포를 매일 새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나이 들며 무기력하게 아침을 맞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손주와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겠어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3단계 복용법을 반드시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비타민이라고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해봐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도 돈보다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천하는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타민C의 힘을 다룬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제의 효능을 넘어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가장 큰 교훈은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복잡한 방법이나 비싼 약을 찾지만 이 영상은 비타민C라는 소박한 존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약이 아니라 몸속의 독소를 청소하고 혈관과 피부를 튼튼히 하며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주치의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식후 섭취라는 간단한 루틴이 우리의 몸을 활력으로 채우고 피로와 염증을 줄이며 더 건강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나이 들며 잇몸 출혈, 피부 건조, 만성 피로와 같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는 이들에게 경고와 희망을 줍니다.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비타민C를 올바른 타이밍에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 3단계 복용법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변화를 느껴보시고 그 감동을 댓글에 비타민이라고 남겨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건강 비법을 함께 배워가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 지혜를 나누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